자, 여러분 연습 많이 했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위쪽에 제목 옆에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요. 네, 새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새 디자인을 또 만든다는 거겠죠? 새 설계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화면이 생겼죠. 자,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죠? 그렇죠. 제목을 정하라 그랬어요. 제목은 나만의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들을 합쳐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자, 이 상자를 갖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자보다 선생님은 상자보다는 자, 지울 때는 이 휴지통 누르시면 돼요. 자, 원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원통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 원통 모양을 두 개를 쌓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를 더 가져와서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색깔만 조금 바꿔주고요. 얘를 위로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길이를 맞춰서 지금 올릴 이 높이를 맞춰서 얘도 똑같이 2cm를 높여서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기억나죠? 얘도 길이를 좀 맞춰줄게요, 선생님이. 50, 50. 네. 이게 딱 맞게 올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얘를 합치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주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선택한 후에 아까 기억나죠? 정렬을 해서 좌우 정렬을 이렇게 맞춰주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지금 디자인이 아니에요. 하나의 솔리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놀죠. 그럼 나는 이제 얘네들을 하나의 어떤 디자인, 하나의 객체로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여기 보시면 그룹화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룹화를 해 주셔야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룹화를 눌러 주시면, 자, 색깔이 똑같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는 얘는 이제 하나의 도형이 된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편집을 잘못해서 이 도형을 다시 편집해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클릭을 한 후에 그룹 해제 버튼 있죠. 여기 이 그룹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편집을 하고 그룹으로 다시 만들어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색깔이 지금 똑같아지는 게 약간 불만인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때는 자, 솔리드를 누르시고요. 여기 여러 색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원래 색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나의 객체이지만 아까 처음에 적용했던 색깔을 그대로 네,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선생님 다시 분리하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친구를 지금 이제 좀 띄어져 있잖아요. 띄어져 있는 이 친구를 다시 바닥에 놓을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바닥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단축키를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요. 자, 키보드의 영어 D 버튼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자, 이 친구들을, 이 객체들을 이 바닥 위에 살포시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움직여서 놓을 수도 있지만, 그냥 D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D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두 친구를 합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멍의 개념을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친구를
40, 40 이렇게 써요. 자, 이 두 개를 합칠 겁니다. 합칠 건데 지금 얘는 지름이 50, 그러니까 50mm, 5cm고 얘는 지름이 4cm죠. 그럼 이제 이 두 친구를 합칠 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게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쉐이프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솔리드가 아닌 구멍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이 부분은 비워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얘를 비울 부분을 구멍으로 만들어 주시고 두 개를 이렇게 합치신 다음에 정렬을 통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룹으로 만들어 주는 순간 이렇게 구멍이 뽕 뚫리게 됩니다. 간단하죠? 신기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 외관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초코파이 보드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디자인으로 만든 제품 겉면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능이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디자인을 여기서 꾸며 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기서 연필꽂이 만드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연필꽂이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원하는 제품들 이것저것 건드려 보면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연필꽂이 만들면서 강조할 부분은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의 쉐이프로 완성이 돼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원통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사용하는 필통의 적당한 크기는 글쎄요, 한 지름이 한 8cm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름을 이렇게 8cm, 80, 80으로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요, 높이는 10cm 정도 해볼까요? 10이니까 100이 돼야겠죠? 굉장히 이게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측면이 너무 오돌두돌한데 각이 져 있는데 선생님은 완전 동그랗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측면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모서리가 너무 좀 빡빡한 것 같아서, 자, 이 부분 모서리가 너무 빡빡한 것 같아서 베벨을 좀 줘서 이렇게 깎아내겠습니다. 이쁘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구멍을 이제 뚫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구멍을. 자, 아까 여기가 자, 80, 80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겠죠? 선생님은 원통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얘가 지름이 80이니까 얘는 6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60으로 하면요, 결국 이거를 안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양쪽에 10mm, 그러니까 1cm씩 이렇게 두께가 잡히면서 외벽이 생기게 되겠죠. 구멍으로 속성을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 구멍을 여기 그 상태로 합쳐서 하면 요 밑에만 구멍이 뽕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바닥에 구멍이 뚫리면 연필꽂이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아까 우리가 두께를 1cm로 한다 그랬으니까 1cm를 높여줍니다. 바닥에서 높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높이는 좀, 자, 다시. 그리고 높이는 이 친구보다 높아줘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뚫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더 넘쳐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밑에는 바닥이 있고 위에는 뚫려 있는 연필꽂이 모양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베벨을 조금, 잠깐만요. 베벨을 좀 더 줄게요. 예쁘게 줬고, 자, 그 다음에 이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정렬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네. 중심이 딱 맞았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개를 같이 선택한 후에 그룹화. 네, 어때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통형 모양의 약간 캔
코카콜라 모양의 연필꽂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문구를 적을 수도 있겠고, 그죠? 뭐 자기 이름을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문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자, 두께는 너무 두껍지 않아야 되겠죠? 두께는 한 2 정도로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색깔을 뭐 노란색으로 바꾼 후에 발명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러분 이름 써도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여기다 붙여야겠죠. 자, 그러려면 세워야 돼요. 자, 세울 방법은요, 클릭을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좌우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자, 그 화살표를 이렇게 잡으면,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각도가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당기시면 네,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자, 90도로 해서 세워주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씌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글자가 두 개 이렇게 되니까 띄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발이라는 글자 하나,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복제하는 겁니다. 복제. 이 버튼은 복제 버튼이에요. 하나 복제합니다. 다시 요거 글자를 클릭하고 복제하면 하나가 또 생기죠. 그래서 하나는 명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별명으로 바꿔줬고요. 자, 그럼 이제 얘 하나씩 글자 위치를 잡아볼까요? 자, 글자 좀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안쪽에 어디 파고들진 않았는지, 튀어나온 부분은 없는지.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약간 회전을 시켜줘야겠죠? 옆으로 회전을 시켜줘야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회전을 시킨 다음에 적당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회전을 조금 더 시켜야겠네요. 그죠? 네.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줍니다. 네, 딱 붙었죠? 조금 더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글자가 박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만들어 주면, 그리고 이걸 여러 색으로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이쁘게 내 이름이 적혀 있는 연필꽂이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이제 구멍을 하나 위에다가 이렇게 뚫어주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멍보다는 선생님 별을 해볼게요. 별. 자, 별 모양으로 하나 구멍을 내주고 싶다. 그러면 이건 역시 자, 90도로 세워주시고요. 여기는 입력해서 각도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춘 후에 크기는 너무 크면 좀 그러니까 10cm씩만 할게요. 네, 됐죠? 얘는 한 3 정도만 해야겠네요. 구멍을 낼 거니까 3이 아니라 우리는 한 15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는 구멍으로 속성을 바꿔주시고요. 우리가 넣고자 하는 위치를 잘 잡아서, 아니, 여기다 할까요? 글자 앞에다가. 이제 얘를 회전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90도. 네, 됐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구멍이 뚫렸죠? 적당히 구멍이 뚫릴 수 있게 자, 위치를 조정해 주시고요. 조금 덜 뚫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룹을 해주시면 이렇게 별 모양 구멍이 뚫려 있는 예쁜 필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통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다음 시간부터 배울 마이크로비트라는 교구 위에 씌울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발명 수업 끝까지 다 들은 후에 이 모델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비트 케이스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과제는 여러분만의 연필꽂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2학습터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만든 거는 여러분들 그냥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과제 게시판에 올리는 건 사진을 찍어 올려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만드신 거는 선생님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확인한 걸 보고 평가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재밌게 집에서 실습해 보세요.